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23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죠. 26일 날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자, 친문의 적자가 사라지니까 지금 친문의 정치적 미래 뭐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친문들 자체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희생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단순 희생양의 문제가 아니고 김경수 경남지사와 이 드루킹 사건을 처음 이 공론의 장으로 끌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네들이 그렇게 중요시하고 믿고 있던 김어준, 지금 교통방송 그 뉴스공장, 그 뭐 공장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김어준 씨하고 그 다음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 이리저리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본인들은 해명하기에 바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 해명 과정에서 이게 아무 증거가 없다. 특히 김어준 씨의 경우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과연 어떤 증거가 있는지 이거를 판결문을 좀 꼼꼼히 뜯어봤습니다. 우선 이 김어준 씨는 2017년 12월부터, 이건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서 얼마 안 있어서죠. 이때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뉴스 댓글들이 이제 막 여기저기 뜨니까 이 사람이 이건 틀림없이 댓글 부대가 한 일이다. 음모론을 제기한 거죠. 그러면서 매크로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때 무슨 냄새를 맡은 건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냄새를 맡았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이때 매크로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누군가, 그러면서 바로 그 당시 야당을 지목을 합니다.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또 누가 이걸 배후해서 뭐 조종하고 있는지. 그래서 아마 본인은 야당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믿었을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아니 그 후에 김경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다면 뭐 이건 뭐 얘기 꺼내지도 않았겠죠. 오히려 그런 거를 틀어막기에 바빴을 텐데 여하튼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걸 바로 이어받아서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였죠. 이 사람은 수사 촉구를 합니다. 더군다나 그때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아이스하키 팀 남북 단일팀 얘기하는데 그 문제 때문에 20대들이 대거 이반을 했습니다. 아니 아이스하키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열심히 연습했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중에 절반을 잘라내야 되는 것 아니야. 이게 무슨 공정이야. 뭐 이것 때문에 비판적 여론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 댓글이 막 달리니까 이거 틀림없이 누군가가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다. 배후에 아마도 야당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사 촉구를 한 날이 1월 17일입니다. 수사 촉구하니까 또 네이버가 뭐 집권당 대표의 눈치를 봤는지 19일 날 바로 이틀 뒤에죠. 이틀 뒤에 수사 의뢰를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또 민주당에서 무슨 뭐 대책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슬쩍 조사를 하고 나서 그러더니 1월 31일 날 고발을 하는데 그 고발하는 주체가 추미애입니다. 왜냐하면 당대표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자기는 수사 의뢰를 한 적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사 촉구만 했다 이런 뜻인데 그 얘기도 쏙 빼고 수사 의뢰를 한 적이 없는데 마치 자기가 고발하고 수사 의뢰를 한 것처럼 언론에서 지금 그 보도하면은 자기가 정정보도 뭐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데 찾아보니까 자기 이름으로 고발을 했더군요. 당대표 이름으로.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김어준 씨도 얼마나 또 머쓱했으면 그 이번에 이동원 대법관이 주심 판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동원 대법관 이름을 이제 공개적으로 거론해가면서 이 사람이 어떤 판사다 하는 걸 또 자기가 뭐 이 사람은 순전히 드루킹 말만 믿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증거도 하나 없이 결국 드루킹 말 외에는 증거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동원 대법관 이름까지 공개하면서 마치 이제 좌표 찍기라고 그러죠. 이걸 바로 좌표를 찍어서 자기의 그 온라인상에서의 추종자들이 이동원 대법관을 저격하라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신호탄이라고 보이는데 뭐 지금 일부 그런 일들이 벌써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동원 대법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해서 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정말 과연 판결문에 보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유죄로 그 확정된 그 배경에 정말 드루킹의 진술밖에 없느냐? 그래서 판결문 하나둘씩 다 뜯어봤습니다. 그 전에 김두관 의원은
추 후보의 사실상 후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 대책반에서 고발한 거 아니냐. 이 당대표 추인 없이 경찰에 고발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추미애 전 장관의 과거 전력, 바로 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정무적 판단, 이 사건에 대한, 그 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부분, 그 다음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권주자로 키워준 부분, 이 세 가지 등을 거론하면서 추미애 후보의 자살골 해트트릭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서 책임을 져라. 책임지라는 게 뭐 후보 사퇴하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고, 온라인상에서도 바로 이런 거와 관련해서 팩트 폭격이 있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추미애 작사, 김어준 작곡. 추미애 감독, 김어준 협찬. 추미애와 김어준 환상 복식조의 팀킬이다. 이런 정도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판결문을 봤더니 정말 드루킹의 진술 외에는 없느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요, 2016년 11월 25일이니까 대선을 한 5개월 이상 남겨놓은 시점이죠. 그때부터 2018년 1월 7일까지, 그러니까 대선 후에 상당한 기간까지입니다. 상당한 기간. 대선 후에 뭐 거의 7개월 정도까지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1년 1개월 정도 동안이죠. 이 동안에 자기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먼저 드루킹한테 전화 또는 메시지 이런 걸 보낸 게 32차례입니다. 이 중에서는 텔레그램이라고 보안성이 굉장히 높은 것 있죠. 카카오톡방보다 훨씬 더 높은 텔레그램으로 12번. 그 다음에 시그널이라는 것도 또 보안성이 높은 그런 단체 카톡방입니다. 이거로 3번. 이렇게 해서 15차례 비밀 메시지를 보냈고요. 그 다음에 직접 전화한 것도 있습니다. 시그널을 통해서 9차례, 일반 음성 통화를 통해서 6차례, 텔레그램을 통해서 2차례, 이렇게 해서 17차례 직접 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전화한 겁니다. 그 전화한 내용의 대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사를 링크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기사를 링크해가면서, 그걸 URL이라고 그러죠. 흔히 이 기사 주소 URL을 링크를 해가면서 홍보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킹크랩을 돌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댓글 조작을 하라는 얘기죠. 댓글 조작이라는 거 잘 아시죠? 댓글을 달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기사에 관한 댓글이 여기서 좋아요 뭐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3,000번이 있다 그러면, 근데 3,000번이 있으니까 그게 저쪽 그 댓글 순위로 보면 저쪽 한 7번 뭐 이렇게 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킹크랩을 통해서 계속 매크로 작업을 하면 이게 3,000번이 3만 번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댓글 조작을 통해서 순번이 1번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댓글 조작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킹크랩이라는 기계를 통해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홍보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는 바로 킹크랩을 돌려서 댓글 조작을 해달라. 이렇게 그 얘기를 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 판결문에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2017년 4월 13일 같은 경우, 이거 대선 한 달도 안 남겨놓은 시점이죠. 이때 김경수가 TV 토론이 나왔었는데 그거 홍보를 부탁합니다. 부탁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그 29일 4월 29일에는 네이버 댓글은 원래 이런 건가요? 이렇게 네이버 댓글에 불만까지 표시합니다. 그 얘기는 홍보를 킹크랩을 돌려서 했는데 그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서 뭐 엄청나게 이제 댓글 숫자를 늘리고 좋아요를 막 누르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자기한테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댓글의 반응이 원래 이런 거냐라고 질문까지 하는 그런 것도 다 기록에 나와 있고 그게 판결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이게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드루킹한테 먼저 전화하고 메시지 보내고 한 것이 이 정도라는 것이고, 김경수는 그러면 드루킹은 어떻게 했느냐? 김경수 전 지사로부터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 몇 분 안에 즉각적으로, 거의 대기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즉각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 처리가 뭐죠? 킹크랩을 돌리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는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바로 댓글 조작에 들어갑니다. 이런 수많은 증거들이
판결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어준 씨의 변명, 추미애 전 장관의 변명 이런 것들은 보면 판결문을 읽어보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오로지 친노 강성 네티즌들한테 이 사람을 공격하라 내지는 나는 책임이 없다 아마 이런 식으로 면피 작전을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했고요. 자, 그러면 드루킹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한테 어떤 식의 보고를 계속했는가 하는 것도 보면 또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파주 그 산채, 자기네들이 산채라고 하는 곳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한테 드루킹이 그 킹크랩 시연회를 보여줬다고 했죠. 그거를 지금 1, 2, 3심 재판부가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걸 보여줬는데 그게 이제 2016년 11월 9일입니다. 그 시연회를 보여준 게. 자, 그런데 그로부터 한 2달쯤 전에 그게 이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 파주 산채를 처음으로 방문했을 때입니다. 그때부터 2018년 2월까지 이제 1년 6개월 동안에 댓글과 관련한 여론 조작을 이제 계속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끝날 무렵 2018년 그 1월까지의 아까 이제 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드루킹한테 뭐 메시지 보내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로부터 2018년 2월까지도 이제 계속 이 댓글 조작은 했거든요. 그러면 1월부터 2월 그 사이는 뭘 했겠습니까? 그 사이가 바로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그 어떤 남북 단일팀 이 부분에 관해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왜 공격했을까요, 드루킹이? 그게 바로 그 당시에 이제 뭐 오사카 총영사를 주느냐, 달라, 뭐 센다이 총영사는 안 되겠느냐, 이거를 협상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그게 틀어졌죠. 틀어지고 나니까 오히려 이 킹크랩 작업을 거꾸로 돌려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댓글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18년 1월까지는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댓글 조작을 하다가 1월 달에 그게 본격적으로 틀어지니까 그때부터 한 달 정도를 바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그 매크로 작업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막 해서 이상하다. 왜 이게 네이버에서 갑자기 이런 댓글들이 많지? 이렇게 돼서 이게 수사에 착수하게 된 계기고 그걸 보니까 결국 판결문에 이걸 이제 허위범 특검이 전체적으로 다 조사한 겁니다. 이게 원래 최초에는요 8,800만 건 이상의 댓글 조작을 했는데 판결문에 보면 대개 한 그 절반 정도인 4,400만 건 정도를 특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게 뭐 거의 국정원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댓글보다 200배 정도 많은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형량도 그때랑 지금이랑 뭐 맞지 않는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4년을 받았는데 뭐 그거는 또 이제 국가기관과 이 개인 간의 뭐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걸 지금 문제 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 판결문 안에 보면 정말 수많은 그런 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드루킹 사이에 그 댓글 조작을 지시하고 그 다음에 그 이행한 보고 이런 것들이 판결문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나서는 정말 이 댓글 조작에 대한 그 대법원의 판결 뭐 마찬가지 1, 2, 3심 판결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적어도 한글만 안다고 해도 그런데도 아마 이 사람들이 읽어보지 않고 또는 지금 친여 패널들도 자 이게 뭐 잘못됐다 뭐 진실이 뭐 곧 돌아온다 어쩌고 했는데 진실은 이미 돌아왔습니다. 1, 2, 3심 법원 판결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판결문만 제대로 읽어보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도 지금 뭐 여권 사람들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이 부분을 못 믿겠다고 그러고 서로 면피하기 바빠서 제가 그렇잖아도 판결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더니 그 판결문에는 움직일 수 없는 디지털 증거들이 너무나 많더라 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